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방이 험준한 산줄기로 둘러싸인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청년 돌담이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마을은 워낙 산세가 깊어해가 일찍 저물고 찬바람이 일찍 찾아오는 곳이었는데 겨울만 되면 살을 애듯 차가운 북풍이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가난한 모자에 작은 오두막을 꽁꽁 얼려버리곤 했지요.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었지만 언제나 밝은 얼굴로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들에서 나무를 캐며 어머니를 정성껏 보살피는 효자였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위가 매서워서 마을 입구에 커다란 개울물조차 두껍게 얼어붙었고 산짐승들도 먹이를 찾지 못해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 울부짖던 혹독한 계절이었답니다. 돌담이의 어머니는 해마다 겨울만 되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마른 기침을 멈추지 못하셨는데 얇은 이불 한 장으로 추위를 견디기에는 어머니의 몸이 너무나 야위어 있었기에 돌담이의 걱정 깊어만 갔습니다. 방바닥을 따뜻하게 하려고 하루 종일 산을 타며 장작을 구해와 아궁이에 불을 지펴보았지만 낡은 흙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밤마다 더욱 거칠어졌지요. 밤이 깊어지면 돌담이는 자신의 겉옷까지 벗어 어머니의 발치에 덮어드리고는 자신은 찬바닥에 앉아 어머니의 손발을 정성스럽게 주물러 드리며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길을 느끼며 겨우 잠이 들었다가도 찬바람이 문을 흔드는 소리에 깜짝 놀라 깨어나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돌담이는 어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시고 주무세요 라고 나직한 목소리로 위로를 건넸습니다. 아들의 효심에 감동한 이웃들은 모두 돌담이를 칭찬했지만 정작 아픈 어머니를 보고 있어야 하는 돌담이의 마음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숯덩이처럼 괴롭고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돌담이는 마을 우물가에서 물을 긋다가 동네 노인들이 나누는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그것은 아주 먼 산 정상에 절대로 식지 않는 따뜻한 돌이 있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돌은 세상의 운기를 품고 태어나 눈보라 속에서도 항상 훈훈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 돌을 품에 안고 있으면 그 어떤 추운 겨울도 봄날처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다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돌이 있는 곳은 워낙 험하고 높아 예부터 건장한 장정들도 감히 오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금단의 땅이라 불리며 오직 이야기로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그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머릿속에서 따뜻한 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만약 그 돌만 구할 수 있다면 어머니의 기침을 멎게 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간절한 소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운 추위 때문에 어머니의 안색이 나날이 창백해지는 것을 지켜보던 돌담이는 결국 결심을 굳히고는 아무리 험한 산길이라도 반드시 그 온석을 찾아와 어머니의 품에 안겨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이 상할지언정 어머니가 고통 없이 잠드실 수만 있다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효심이 돌담이의 가슴 속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돌담이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 몰래 산행 준비를 시작했는데 낡은 망태기에 집신 몇 켤레와 딱딱하게 굳은 주먹밥 몇 덩이를 챙겨 넣으며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며 마지막으로 방 안을 살핀 돌담이는 깊게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꼭 따뜻한 온기를 찾아올게요 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약속했지요. 찬소리가 내린 마당으로 나온 돌담이는
저 멀리 구름에 가려진 거대한 산봉우리를 올려다보았는데 그 높고 험한 산세가 마치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지만 아들의 결의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을 떠나기 전 돌다미는 마을 어귀의 커다란 당산나무 아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 산신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는데 부디 길 잃지 않게 보살펴 주시고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돌을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마침 마을 어른 한 분이 길을 지나가다가 돌다미의 뒷모습을 보고는 이 추운 날에 그 험한 산을 어찌 오르려 하느냐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만류하려고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돌다미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가 추위 때문에 너무 고생하시니 좋은 땔감이라도 더 구해오려 합니다. 라고 대답하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으려 애써 담담하게 산길로 향했습니다. 산으로 들어가는 초입부터 매서운 바람이 돌다미의 뺨등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돌다미는 옷깃을 여미며 묵묵히 한 발자국씩 내디뎠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소리가 적막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올라가면 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경사는 가팔라졌으며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고 얼어붙어 발을 디딜 때마다 미끄러운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시린 발을 따뜻하게 감싸줄 그 돌의 온기를 생각하면 다리의 통증도 추위도 잊을 수 있었기에 돌다미는 땀방울이 눈썹에 맺혀 얼어붙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높은 곳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돌다미는 잠시 바위 아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앉아 챙겨온 주먹밥을 꺼냈지만 너무 차갑게 얼어붙어 한이 빼어 물기가 힘들 정도였기에 입안의 온기로 겨우 녹여가며 배를 채웠습니다. 문득 집에서 홀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어머니 생각이 나자 돌다미는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집신끈을 단단히 묶으며 산의 더 깊은 곳을 향해 몸을 움직였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마을의 풍경은 까마득하게 멀어져 점처럼 보였고 주변은 온통 하얀 눈과 거대한 바위들 뿐이었지만 돌다미의 가슴 속에는 온석을 향한 희망의 등불이 더욱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돌다미는 산을 오르며 만나는 작은 산새들에게도 말을 걸며 혹시 항상 따뜻한 기운이 나는 돌이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지만 새들은 그저 부드득 날갯짓을 하며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갈 뿐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무마다 표시를 해두고 험한 절벽 구간을 지날 때는 바위에 돋아난 질긴 덩굴을 생명줄처럼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옮기는 돌다미의 모습은 참으로 숭고해 보였지요. 바람은 점점 거세져 마치 거대한 짐승이 포효하는 것 같았지만 돌다미는 그 소리를 어머니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로 여기며 두려움을 떨쳐내고 앞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해가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저물어 가자 산속의 추위는 낮보다 몇 배나 더 강력하게 돌다미의 몸을 파고들었고 돌다미는 잠시 쉬어갈 동굴이라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커다란 바위 틈바구니에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작은 공간을 발견한 돌다미는 그곳에 낙엽을 모아 깔고 앉아 떨리는 몸을 웅크리며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속에서 들려오는 늑대들의 울음소리와 얼어붙은 나무 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는 무시무시했지만 돌다미는 가슴에 손을 얹고 어머니의 온기를 떠올리며 외로움과 공포를 이겨내려 애썼습니다. 돌다미는 잠이 들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며 전설 속 온석의 생김새를 떠올려 보았는데 그것은 평범한 돌과는 달리 은은한 빛을 내뿜으며
만지면 봄볕처럼 부드러운 열기가 느껴진다는 노인들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그 신비로운 돌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 돌담이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추운 동굴 속에서도 어머니에게 온석을 안겨드리는 꿈을 꾸며 잠시 짧은 잠에 청하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는 따뜻한 온석 덕분에 병을 털고 일어나 환하게 웃으며 돌담이의 손을 맞잡아 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여 돌담이는 자면서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다음 날 새벽 돌담이는 차가운 서리에 눈을 떴지만 몸은 오히려 어제보다 가뿐하게 느껴졌고 산 정상 부근에서 흘러나오는 듯한 신비로운 기운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며 다시 길을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제부터는 길다운 길도 없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들이 질비한 구간이었지만 돌담이는 어머니를 향한 일편단심 효심으로 무장한 채 맨손으로 바위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무뎌지고 무릎에서는 피가 배어 나왔으나 돌담이는 멈추지 않았고 오직 산 정상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온석을 향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공기는 더욱 희박해지고 눈보라는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몰아쳤지만 신기하게도 돌담이의 발바닥에는 조금씩 온기가 전해지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여 그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가 디키는 땅마다 눈이 살짝 녹아있는 것을 발견한 돌담이는 직감적으로 자신이 온석의 땅에 들어섰음을 깨달았고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그토록 바라던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주변의 바위들은 이상하게도 매끄럽고 윤기가 흘렀으며 공중에는 은은한 안개가 감돌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선경의 입구에 들어선 것과 같은 신비롭고 장엄한 광경이었답니다. 돌담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정상의 평평한 바위 언덕에 올라섰는데 그곳은 아래쪽의 혹독한 추위와는 달리 거짓말처럼 온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어 돌담이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눈은 쌓여 있지 않았고 바위 사이사이로는 파릇파릇한 이끼와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돋아나 있었으며 공기는 마치 봄날의 오후처럼 나른하고 따뜻한 기운을 가득 품고 있었지요. 돌담이는 이곳이야말로 전설 속의 온석이 잠들어 있는 곳임을 확신하고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고 저 멀리 바위 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어른 주먹보다 조금 큰 둥글고 매끄러운 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는데 그 돌들에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답니다. 돌담이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살포시 만져보자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따스한 열기가 전해졌고 그 온기는 얼어붙었던 그의 온몸을 손쉽게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을 선사했습니다. 돌담이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기쁨을 느끼며 하느님, 산신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소리 높여 외치며 대지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돌담이는 가장 빛나고 따뜻한 온석 하나를 골라 소중하게 품 안에 넣었는데 옷 사이로 스며드는 온석의 열기는 거친 산행으로 지친 그의 몸을 어루만져 주며 다시 마을로 내려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듯했습니다. 돌을 품고 있으니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는 것만 같아 돌담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온기를 음미하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이부자리 속에 이 돌을 넣어드릴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지요. 하지만 산을 내려가는 길은 올라오는 길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돌담이는 기쁨을 잠시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시작하자마자 돌담이는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발걸음으로 험한 바위길을 지나갔는데 신기하게도 품 안의 온석이 그의 몸을 지켜주기라도 하듯 매서운 바람이 그를 피해가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 덮인 미끄러운 길에서도 돌담이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며 내려왔고 구름 아래로 내려오자 저 멀리 마을의 연기 피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여 그의 발걸음은 더욱 탄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돌담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온석을 찾았다는 소문이 어떻게 흘러들어갔는지 마을의 욕심쟁이 장씨가 이미 산 중턱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돌담이가 산으로 떠난 후 그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며 수군거렸지만 평소 돌담이의 효심을 높게 평가하던 최 노인만큼은 돌담이는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하늘이 감동하지 않을 리 없다고 믿으며 매일 마을 어귀를 지켰습니다. 1. 돌담이가 산을 오르는 동안 마을에는 그가 보물을 찾으러 갔다는 헛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돈밖에 모르는 장씨는 돌담이가 가져올 보물을 가로채 궁리를 하며 몰래 산길을 뒤쫓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산의 험준함에 지쳐 중턱에서 쉬고 있던 장씨는 멀리서 내려오는 돌담이의 밝은 표정을 보고는 그가 분명히 보물을 손에 넣었음을 직감하고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장씨는 돌담이가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며 손에 굵은 나뭇가지를 쥐고는 어떻게 하면 저 효심 깊은 청년을 속여 보물을 빼앗을까 간사한 머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의 빛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오로지 어머니에게 이 따뜻한 돌을 전해줄 생각만 하며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기분이 좋아 있었고 품 안의 온기를 소중히 지키며 조심스럽게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지요. 산의 정기는 돌담이에게는 축복이었으나 욕심 많은 장씨에게는 곧 닥쳐올 시련의 시작이었으며 고요한 산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하며 두 사람의 만남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이제 거의 산 아래가 보이는 탁 트인 바위 언덕에 도착하여 잠시 숨을 고르며 고생했어. 조금만 더 가면 집이야라고 스스로를 격려했고 품 안에 돌을 꺼내 다시 한번 그 경이로운 온기를 확인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바위 뒤에서 갑자기 장씨가 나타나 아유, 돌담아, 이게 누구냐. 너 산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구나. 라고 가식 섞인 말을 걸며 돌담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돌담이는 갑작스러운 장씨의 등장에 깜짝 놀랐지만 이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를 건넸고 장씨는 돌담이의 가슴팍이 불룩한 것을 보고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듯 평화로운 마을의 효자 돌담이가 어머니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찾아낸 온석은 이제 마을의 탐욕과 마주하게 되었고 산골 마을의 고요했던 겨울밤은 새로운 이야기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돌담이의 순수한 효심이 과연 장씨의 검은 욕심을 이겨내고 어머니의 방안을 따뜻하게 밝힐 수 있을지 산새는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바람은 여전히 차갑게 불어왔지만 돌담이의 가슴속 온석만은 그 어떤 서리보다도 강렬하게 빛나며 앞으로 다가올 시련을 이겨낼 준비를 하고 있는 듯 은은한 열기를 내뿜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장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하면서도 어머니의 약을 구하러 온 것이 둘러대며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장씨는 끈질기게 돌담이의 앞을 가로막으며
도대체 그 품속에 있는 게 무엇인지 보여달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마을의 평화가 깨질지도 모르는 불안한 예감이 산자락을 타고 내려왔고 돌담이는 보물을 지키기 위해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미며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돌담이의 고귀한 여정은 첫 번째 큰 고비에 부딪히게 되었고 차가운 산바람 사이로 두 사람의 팽팽한 대립이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씨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돌담이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그 불룩한 품 안에 무엇을 숨겼는지 당장 내놓으라며 윽박질렀습니다. 돌담이는 당황하여 이것은 그저 어머니의 병을 고치기 위해 가져온 작은 돌일 뿐이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났지만 장씨의 의심은 더욱 커져만 갔지요. 장씨는 저렇게 산 꼭대기까지 가서 겨우 돌멩이 하나를 가져올 리가 없다며 분명히 값비싼 금덩이나 보석을 찾아낸 것이 틀림없다고 확신하고는 돌담이의 멱살을 잡을 듯이 손을 뻗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돌담이는 장씨의 손길을 정중히 뿌리치며 산신령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선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장씨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씨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산의 주인인데 너 혼자 보물을 독차지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고 고요하던 산길에는 험악한 고성이 울려 퍼졌지요. 돌담이는 더 이상의 실랑이가 어머니를 기다리게 할 뿐이라는 생각에 장씨를 따돌리고 서둘러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 가파른 절벽 옆 희지름길로 몸을 날리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씨는 돌담이를 뒤쫓으려 했으나 평소 게으름을 피우던 몸이라 험한 산길을 타는 돌담이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었고 분한 마음에 씩씩거리며 돌담이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돌담이가 마을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내려가 사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려 돌담이를 곤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우고는 마을로 통하는 다른 길로 정신없이 뛰어내려갔지요. 장씨의 가슴 속에는 돌담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빼앗아 큰 돈을 벌겠다는 시커먼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그 욕심은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번져나갔습니다. 마을에 먼저 도착한 장씨는 우물가와 동네 어귀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돌담이가 산 정상에서 엄청난 황금알을 발견해서 몰래 숨겨오고 있다고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 그 착한 돌담이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장씨가 워낙 사실인 양 침을 튀기며 설명하자 하나 둘씩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돌담이의 집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장씨는 돌담이가 그 보물을 혼자 차지하려고 마을 어른들도 몰래 산에 다녀온 것이라며 사람들의 이기심과 질투심을 교묘하게 자극하여 마을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얼마 후 돌담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을 어귀에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은 일제히 그의 품속으로 쏠렸고 평소와 달리 싸늘하고 의심 가득한 눈초리에 돌담이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돌담이에게 인사를 건네기는커녕 저게 정말 황금일까? 아니면 다른 보물일까? 하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렸고 몇몇은 대놓고 품 안에 든 것이 무엇인지 막아섰지요. 돌담이는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위한 따뜻한 돌을 구해온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장씨의 거짓말에 현혹된 사람들에게는 돌담이의 진실한 목소리가 그저 보물을 숨기려는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돌담이는 겨우 사람들을 지나쳐 자신의 작은 오두막으로 달려갔는데
방 안에서는 여전히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려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온석을 꺼냈는데 신기하게도 방 안에 들어가자마자 돌의 온기가 더욱 강해지며 차가운 방 안 공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기 시작했지요. 돌담이는 떨리는 손으로 온석을 어머니의 야윈 가슴팍 근처 이불 속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고 어머니의 거칠던 숨소리는 마법처럼 조금씩 안정을 되찾으며 평온한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안색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을 확인한 돌담이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지만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 씨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돌담이인의 마당까지 들어와서는 이 마을의 보물을 개인의 소유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당장 가지고 나와서 마을 공금으로 써야 한다고 억지를 부렸지요. 돌담이는 창호지 문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한때 따뜻한 이웃이었던 그들이 어찌 저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지 슬픈 마음이 들어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인 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돌담이네 집 마당으로 들어서자 소란스럽던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다물고 노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판단하며 인자함과 지혜를 두루 갖춘 분이었기에 장씨조차 노인의 앞에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고 헛기침을 하며 뒤로 물러났지요. 노인은 돌담이의 방문을 향해 돌담아 잠시 나와보거라 라고 인자하지만 엄중한 목소리로 불렀고 돌담이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당으로 나가 어르신께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최 노인은 돌담이의 맑은 눈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장씨가 말하는 황금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네가 말하는 따뜻한 돌이라는 것이 실제하는지 마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담이는 어르신 제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돌은 오직 병드신 어머니의 체온을 지켜드리기 위해 산신령님이 내려주신 자비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죠. 하지만 장씨는 옆에서 거들며 그렇다면 그 돌을 이 자리에서 모두에게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며 만약 돌이 아니라 보석이라면 마을에서 쫓겨날 각오를 하라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장씨를 한번 엄하게 꾸짖은 뒤 돌담이에게 산의 선물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욕심을 부리는 자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나직하게 조언했습니다. 돌담이는 최 노인의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을 이해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잠든 어머니가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온석을 다시 꺼내어 마당으로 가지고 나와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돌이 나오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았지만 돌담이가 내놓은 것은 장씨가 말한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라 그저 평범해 보이는 둥글고 매끄러운 바윗돌에 불과했습니다. 돌을 본 장씨는 당황하며 아니 이게 무슨 돌덩이냐? 분명히 아까는 품 안에서 빛이 났단 말이다. 라며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도 실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장씨가 우리를 속인 것이 아니냐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돌담이가 내려놓은 그 돌에서는 여전히 은은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돌 주변의 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신비로운 광경을 본 최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돌의 손을 가까이 가져갔지요. 최 노인은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온화한 기운에 깜짝 놀라며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산의 전기가 서린 온석이 분명하구나
라며 감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노인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금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장 씨는 보석이 아니라는 사실에 실망하면서도 저 돌이 신비한 힘을 가졌다면 팔아서 큰돈을 챙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최 노인에게 어르신 저 돌이 그렇게 귀한 것이라면 더욱더 마을 전체의 자산으로 삼아 추위에 떠는 노인들을 위해 써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교묘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도 동조하며 돌담이 혼자 그 돌을 차지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돌담이를 압박하기 시작했고 돌담이는 어머니를 위해 가져온 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최 노인은 돌담이를 바라보며 돌담아 내 효심은 하늘도 알 것이나 마을 사람들의 원성 또한 무시할 수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으며 돌담이의 지혜와 마음가짐을 시험하려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돌담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 돌의 온기는 오직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돈으로 바꾸려 하거나 한다면 온기는 사라질 것입니다라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 씨는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억지를 부렸지만 최 노인은 돌담이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돌은 돌담이의 집에 두되 마을 사람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켜보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노인의 결정에 불만을 가졌지만 노인의 권위에 눌려 일단 흩어졌고 장 씨는 분한 마음에 입술을 깨물며 반드시 그 돌을 훔쳐내어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돌담이는 사람들이 떠난 뒤 다시 온석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신기하게도 마당에서는 차갑게 식어 보이던 돌이 어머니의 곁에 다가가자 뛰며 활활 타오르는 화로처럼 따뜻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닿은 사랑의 결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있었던 험난한 일들을 되새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에는 돌담이의 집에 신비한 돌이 있다는 소문이 더 자극적으로 퍼져나갔고 욕심에 눈이 먼 몇몇 청년들은 장 씨와 공모하여 돌담이가 잠든 틈을 타 돌을 빼앗을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저 돌만 있으면 평생 추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양의 높은 분들에게 바쳐 큰 벼슬을 얻을 수도 있다며 청년들의 탐욕을 부추겨 마을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아넣었지요.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의 고요함 뒤에는 이처럼 검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돌담이는 그런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는지 등잔불을 끄지 못한 채 어머니의 머리맡을 지키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돌담이네 집 담장 너머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리며 돌담이의 귀를 자극하자 그는 직감적으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온석을 품 안에 깊숙이 감추고는 혹시라도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숨을 죽이며 문틈으로 밖을 살폈는데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장씨와 청년들이 들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담이는 두려움이 앞섰지만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침입자들을 향해 야심한 밤에 남의 집에 들어와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며 당당하게 소리쳤습니다. 장씨는 돌담이의 목소리에 움찔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내며 좋은 말로 할 때 그 돌을 내놓으면 다치지 않게 해주겠다며
위협했고 청년들은 돌다미를 에워싸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한 기세로 위협을 가했습니다. 돌다미는 이 돌은 효심이 없는 자의 손에 들어가면 그저 차가운 돌덩이에 불과하다고 경고했지만 욕심에 눈이 먼 그들에게는 소기의 경시의 신호와 함께 그들은 돌다미를 향해 덤벼들었지요.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돌다미는 그만 발이 꼬여 넘어지고 말았고 그 틈을 타 장씨가 돌다미의 품속에서 온석을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승리감에 젖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온석이 장씨의 손에 닿는 순간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는데 방금 전까지 뜨겁던 돌이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하더니 장씨의 손바닥에 달라붙어 살갗을 에이는 듯한 고통을 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장씨는 비명을 지르며 돌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돌은 마치 자석이라도 된 듯 그의 손등에 딱 붙어 지독한 한기를 내뿜었고 옆에 있던 청년들도 광경의 겁을 집어먹고는 뒤로 주춤주춤 물러났지요. 장씨는 살려달라며 울부짖었고 돌다미는 그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장씨에게 다가가 마음속의 욕심을 버리고 산신령님께 사죄하십시오. 그러면 돌이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장씨는 고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겠다고 울며 불며 맹세하자 신기하게도 손에 붙어있던 돌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고 장씨의 손은 동상에 걸린 듯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청년들과 장씨는 보물이고 뭐고 목숨만 살려달라며 대문 밖으로 정신없이 도망쳐 나갔고 마을의 소란을 듣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목격하며 혀를 찼습니다. 최 노인은 바닥에 떨어진 돌을 조심스럽게 집어 돌다미에게 건네주며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오늘 이 돌이 똑똑히 보여주었구나 라며 깊은 탄식을 내뱉으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도 장씨의 말에 현혹되어 돌다미를 의심했던 것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고 몇몇은 돌다미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네며 마을의 민심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돌다미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준 이웃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면 이 돌의 온기를 마을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었지요. 최 노인은 돌다미의 넓은 마음씨를 칭찬하며 진정한 온기는 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따뜻한 심성에서 나오는 법이라며 돌다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좋자군. 하지만 장씨는 이번 일로 큰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처 입은 손과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속으로 칼을 갈며 또 다른 음모를 꾸밀 기회를 엿보고 있었기에 마을의 평화는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는 반성하는 척 연기를 하면서도 뒤로는 다른 마을의 산적들과 내통하여 아예 마을 전체를 위협해서라도 온석을 차지하겠다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돌다미는 그런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머니가 온석의 기운으로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모습에 행복해하며 정성껏 미음을 쏘어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겨울밤은 더욱 깊어만 갔고 마을의 지붕 위로는 하얀 눈이 다시 내려앉기 시작했는데 돌다미네 작은 방만은 온석이 내뿜는 은은한 빛과 온기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돌담아 내 덕분에 이 애미가 올겨울은 봄날처럼 보내는구나
라며 환하게 웃으셨고 돌다미는 그 웃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더 강해져야겠다고 가짐하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저편에서 다가오는 불길한 그림자는 조금씩 마을을 향해 좁혀져 오고 있었고 돌다미의 효심은 이제 더 큰 시련을 앞두고 마지막 시험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이처럼 돌다미의 따뜻한 마음과 온석의 기적은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녹이는 듯했으나 장씨라는 욕심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큰 재앙을 예고하며 이야기에 긴장감을 더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의 충고와 이웃들의 시기 속에서 돌다미가 어떻게 이 귀한 선물을 끝까지 지켜내고 어머니를 보살필 수 있을지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풍경은 아무런 대답 없이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돌다미는 온석을 품에 꼭 안은 채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며 잠시 눈을 붙였고 그가 내쉬는 숨결마다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사랑의 온기가 방 안 가득히 퍼져나가며 두 번째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마을을 감싸는 한기는 더욱 지독해졌고 돌다미네 집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온기는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과 시샘을 동시에 자극하며 고요했던 마을에 묘한 긴장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장씨는 언매 성리 짐처가 아물기도 전에 마을 외곽에 있는 낡은 창고에서 정체 모를 외지인들과 몰래 접촉하며 무언가 불길한 모의를 꾸미기 시작했지요. 그 외지인들은 인상을 가진 산적들로 장씨가 약속한 신비로운 보물인 운석을 손에 넣기 위해 야심한 밤마다 마을 주변을 서성거리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돌다미는 밤마다 온석이 평소와 달리 붉은 빛을 강하게 내뿜으며 마치 경고를 하는 듯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고는 마을에 닥칠 위협을 직감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돌다미는 집 주변 눈 위에 찍힌 낯선 장화 자국들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신은 집신과는 확연히 다른 크고 거친 발자국들이어서 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장씨가 외부 세력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자신의 집안일을 넘어 마을 전체의 안위가 걸린 중대한 사안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돌다미는 우선 최 노인을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알리려 했으나 마을 길목마다 장씨에게 매수된 청년들이 지키고 서서 돌다미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바람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마을의 분위기는 예전에 훈훈했던 이웃 간의 정은 단대없고 서로를 의심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는 삭막한 풍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장씨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는데 돌다미가 가져온 원석이 사실은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저주받은 물건이라서 마을에 유독 혹독한 추위가 몰아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은 장씨의 교묘한 말장난에 속아 넘어가 돌다미네 집에서 나오는 온기가 마을의 모든 따뜻함을 빨아들이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동의하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이제 돌다미를 효자가 아닌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불길한 존재로 여기며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조차 돌다미네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는 부모들의 엄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돌다미는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보다도 병석에서 겨우 기운을 차린 어머니가 이런 험악한 소문을 듣고 상처받으실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다미는 운석을 머리맡에 두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나 너의 진심이 시련을 만났으니 오직 순수한 온기만이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근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꿈에서 깬 돌다미는 운석이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고
돌의 표면에는 전에는 보이지 않던 신비로운 산맥의 문양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돌이 단순히 어머니를 따뜻하게 하는 도구가 아니라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의 비뚤어진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돌다미는 날이 밝으면 장 씨의 음모를 폭로하고 운석의 진정한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로 결심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침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장 씨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어 외지에서 데려온 산적 무리를 이끌고 마을 한복판에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위협하며 돌다민의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은 흉기를 휘두르며 마을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려 했고 장 씨는 이 모든 것이 돌다미가 저주받은 돌을 가져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고 장 씨는 자신이 이 위기를 해결할 테니 돌다미로부터 그 돌을 빼앗아 외지인들에게 넘겨줘야 한다고 억지 논리를 펼치며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돌다미는 마당으로 나와 어머니를 방 안에 모셔두고 홀로 그 수많은 무리를 상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돌다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장 씨를 바라보며 당신의 탐욕이 결국 마을에 칼바람을 불러왔으니 그 죄를 어찌 다 갚으려 하느냐고 호통을 쳤지만 장 씨는 비웃으며 당장 그 돌을 내놓지 않으면 집을 불태우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 순간 최 노인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나 장 씨 앞을 가로막으며 이 비겁한 짓을 당장 멈추라고 외쳤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산적들은 노인의 말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달려들 기세를 보였지요. 마을의 장정들은 무기를 든 산적들의 기세에 눌려 뒤로 물러났고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피바람이 불 것처럼 험악해졌지만 돌다미는 가슴속에 운석을 꺼내어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돌다미가 운석을 높이 들자마자 구름 사이로 한 줄기 빛이 내려와 돌을 비추었고 운석에서는 눈이 멀 정도의 온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란한 빛에 눈이 부신 산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엎드렸고 장씨 역시 갑작스러운 광경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치다 쌓여있던 눈더미 속으로 보기 흉하게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게 다가왔지만 악한 마음을 품은 산적들에게는 타오르는 불길처럼 뜨겁게 느껴져 그들은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돌다미는 이 돌은 사람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니 당장 마을을 떠나라고 명령했고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산 너머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장 씨는 홀로 남겨져 마을 사람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었고 자신의 음모가 낱낱이 밝혀지자 비로소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깨닫고 부들부들 떨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장 씨를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소리 높였으나 돌다미는 그를 처벌하는 것보다 무너진 마을의 민심을 수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최 노인에게 판결을 맡겼습니다. 최 노인은 장 씨에게 한 달 동안 마을의 공동 우물을 청소하고 추위에 떠는 독거노인들의 집에 떼감을 해다 바치는 벌을 내렸고 장 씨는 눈물을 흘리며 그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수동이 잠잠해지자 돌다미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온석의 온기는 나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을 모두의 정성과 사랑이 모여야 식지 않는 법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돌다미의 깊은 속내와 관용에 감동하여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쳤고 다시는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돌다미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지요. 하지만 돌다미는 온석의 빛이 예전보다 조금 흐려진 것을 발견하고는 사람들의 미움과 다툼이 이 돌의 생명력을 깎아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이 돌을 지키고 온기를 나누어야만 진정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위해 마을 대집회를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돌다미의 기특한 생각에 찬성하며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온기 나눔의 잔치를 열기로 결정했고 마을 곳곳에는 다시 활기가 돌며 사람들의 표정에는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돌다미는 이제 어머니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평화를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고는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온석을 소중히 닦아 품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각자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나누며 돌다미가 산 정상에서 겪은 고난과 온석을 발견한 순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감탄과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돌다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일들이 어머니를 향한 작은 효심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마을 사람들 모두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공을 돌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지요. 장씨 또한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음식을 먹으며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고 그를 용서해준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마을 회관 안은 온석이 없어도 이미 충분히 따뜻한 열기로 가득 차 세상 그 어느 곳보다 평화로운 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최노인은 사람들에게 자, 이제는 우리가 이 온기를 어떻게 보존할지 결정해야 할 때라며 진지한 대화를 유도했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마을의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다미는 사람들의 대화를 들으며 온석은 그저 상징일 뿐 진정한 기적은 우리들의 화합 속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마음 한편에 남아있던 불안감을 털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회관 밖으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는데 차가운 바람조차 이제는 매섭지 않고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처럼 느껴져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 멀리 자신의 오두막에서 기다리고 계실 어머니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돌다미는 내일이면 더 밝은 태양이 마을을 비출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사람들의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다미를 진정한 마을의 수호자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가 가져온 온석을 마을 공동의 보물로 선포하여 매년 겨울이면 그 온기를 나누는 전통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돌다미는 이런 과한 칭찬에 몸된 바를 몰라하며 그저 저는 어머니를 모시는 평범한 아들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사람들의 존경심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죠. 이로 닥쳤던 오해와 갈등의 고름은 완전히 거치게 되었고 시련을 겪은 뒤에 마을 공동체는 이전보다 훨씬 단단하고 견고해진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돌다미는 마을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이 마치 온석의 빛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며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돌다미는 방 안에서 단잠을 자고 있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는데 어머니의 손은 이제 얼음장 같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분 좋은 따스함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운석은 방 한 구석에서 은은한 달빛과 어우러져 평온한 빛을 내뿜고 있었고, 돌담이는 비로소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어머니 곁에 누워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산 정상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와 손을 잡고 올라가 그곳에 따뜻한 샘물로 몸을 씻으며 즐거워하는 평화로운 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길었지만 이제 그 누구도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으며, 돌담이의 효심은 온석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전설이 되어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온통 하얀 눈세상이었지만 사람들의 집 앞 마당에는 돌담이가 나누어준 온석의 기운이 닿았는지 눈이 예쁘게 녹아 길을 열어주고 있었고, 이웃들은 서로 먼저 길을 치우며 안부를 묻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장씨도 일찍 일어나 마을 우물가를 깨끗이 청소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등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우리 마을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라며 너털웃음을 터뜨렸고, 산 너머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는 유독 붉고 따사롭게 마을 구석구석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돌담이는 어머니의 아침 미음을 준비하며 부엌 가구 위의 불꽃을 바라보았는데, 그 불꽃 속에서도 온석의 신비로운 무늬가 춤을 추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잠에서 깨어나 돌담아, 오늘 아침은 공기가 참으로 달고 따뜻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옷을 챙겨 입으실 정도로 건강이 많이 회복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돌담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마당으로 나와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게 해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돌담이네 집 앞을 지나며 어머니 건강이 좋아지셔서 다행입니다 라고 진심 어린 축하의 말을 건넸습니다. 돌담이는 이 모든 기적이 운석이라는 돌 하나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완성한 것은 이웃들의 진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눈가에 맺힌 기쁨의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평화로운 산골 마을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돌담이의 효심은 이제 마을의 노래가 되어 바람을 타고 산 너머 먼 곳까지 울려 퍼지며 세상의 추운 마음들을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돌담이를 형이라 부르며 따랐고, 돌담이는 아이들에게 운석에 얽힌 이야기와 산 신령님의 가르침을 들려주며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가르쳐주는 마을의 훌륭한 스승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장씨 또한 돌담이의 지도를 받으며 산에서 좋은 나무를 골라 베어오는 법과 그것을 나누는 미덕을 배우며 과거의 욕심을 씻어내고 성실한 일꾼으로 거듭나는 기적 같은 변화를 보여주었지요. 마을의 창고에는 이제 쌀과 고기 대신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가득 쌓여갔으며, 겨울이 오면 곡식을 걱정하던 가난한 집들도 이제는 이웃들의 도움으로 이미 걱정 없이 따뜻한 방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담이는 이 모든 변화가 꿈만 같았지만 자신의 품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박동하는 온석을 만질 때마다 현실임을 실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노인은 어느 날 돌담이를 불러 돌담아, 이제 온석의 기운이 마을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으니 이 돌을 다시 산으로 돌려보낼 때가 된 것 같구나 라고 제안하셨고, 돌담이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노인의 깊은 뜻을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물에 의지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온기를 만들어가는 법을 배웠으니 이제 돌은 제자리로 돌아가 자연의 정기를 보충해야 한다는 노인의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돌담이와 노인의 설명을 듣고는 기꺼이 동의하며 온석을 산으로 돌려보내는 성대한 환송식을 준비하기 위해 마을 광장에 모여 마지막 인사를 나눌 준비를 했습니다. 돌담이는 온석을 마지막으로 정성껏 닦으며 고마웠다 덕분에 우리 어머니도 살고 우리 마을도 살았구나 라고 속삭이며 돌에게 진심 어린 작별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환송식 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정성껏 준비한 꽃과 음식을 들고 마을 입구까지 돌담이를 배웅하며 온석이 무사히 산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했고 돌담이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다시 한번 험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회개한 장씨와 몇몇 건장한 청년들이 돌담이를 도와 짐을 나누어 지고 함께 길을 나섰기에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장씨는 자신이 예전에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했고 돌담이는 웃으며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어 진정한 화해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산짐승들도 이번에는 그들을 방해하지 않고 길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며 온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길을 주는 듯한 평화로운 전경이 이어졌습니다. 드디어 산 정상에 도착한 돌담이 일행은 온석이 원래 놓여있던 자리에 돌을 정중히 내려놓았고 그 순간 온석은 마지막으로 가장 강렬한 빛을 한번 바라더니 평범한 돌의 모습으로 돌아가 대지의 품으로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돌이 놓인 자리 주변에는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예쁜 들꽃들이 피어났고 맑은 샘물이 솟아올라 지친 일행의 목을 축여주며 산신령 흡족한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 했습니다. 돌담이는 그곳에서 마을 쪽을 내려다보며 이제 눈에 보이는 보물은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온석 하나씩을 품고 내려가자고 말했고 청년들은 힘찬 함성으로 화답하며 하산길에 올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활기찼으며 그들이 딛는 발걸음마다 마을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따뜻한 기운이 넘실거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돌담이는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어머니의 품에 안기며 어머니, 이제 온석은 산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온야 상하다. 내 아들 이혜미는 네 마음 하나면 충분하단다. 라며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고 슬픈 일이 생기면 함께 울어주며 온석이 가르쳐준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며 그 어느 마을보다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마을의 고진 일을 도맡아 하는 성실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고 나중에는 돌담이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마을 발전에 큰 공을 세우는 훌륭한 인물로 거듭나는 반전의 역사를 썼습니다. 돌담이의 효심으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이웃마을은 물론 멀리 한양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임금님조차 돌담이의 효행에 감동하여 큰 상을 내리시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돌담이는 큰 상을 받고도 변함없이 겸손한 자세로 어머니를 모시며 밭을 갈고 나무를 하는 평범한 일상을 지켜나갔으며 마을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정들을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겨울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돌담이네 집에 모여 온석 이야기를 나누며 추위를 잊었고 그럴 때마다 마을은 이름 모를 따뜻한 기운에 휩싸여 눈보라 속에서도 항상 봄날 같은 포근함을 유지할 수 있었지요. 돌담이는 늙으신 어머니가 편안히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어머니 또한 아들의 효심 덕분에 아무런 고통 없이 잠든 듯 평온하게 생을 마감하시며 마지막까지 행복한 미소를 남기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돌담이 또한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청년 시절 산 정상에서 운석 그 맑고 뜨거운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보는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일깨워주며 사람의 마음이 가진 위대한 힘과 효심의 고귀함을 전해주고 있으며 산 정상 어딘가에는 여전히 그 운석이 잠들어 세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날이면 우리도 돌담이처럼 간절한 소망을 품고 내면의 산을 올라 자신만의 운석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는 물음을 던지며 이야기는 깊어가는 밤의 고요 속으로 잦아듭니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돌담이의 정직한 땀방울이 어우러진 이 아름다운 밍담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작은 운석 하나를 심어주며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하는 포근한 자장가가 되어줍니다. 이제 모든 시련은 끝났고 마을에는 오직 평화와 안식만이 가득하며 돌담이가 지켜낸 그 소중한 온기는 세대를 거듭하며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를 것입니다. 마을의 아침이 밝아오자 집집마다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어제의 소동을 뒤로한 채 사람들은 하나둘씩 마을 중심에 있는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돌담이가 가져온 운석의 진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구와 장씨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불안감이 섞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돌담이는 밤새 어머니의 곁을 지키느라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운석을 소중히 품에 안은 채 마당을 나서며 오늘이 이 갈등의 종지부를 찍는 날임을 직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정자나무 아래에 도착한 돌담이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지만 당황하지 않고 최 노인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올렸습니다. 최 노인은 인자한 눈빛으로 돌담이를 바라보며 돌담아, 이제 온 마을 사람이 모였으니 네가 가져온 그 신비로운 돌의 진실을 모두에게 밝혀 오해를 풀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아야겠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씨는 궁중 속에서 여전히 붕대를 감은 손을 부여잡고 도끼 어린 눈으로 돌담이를 노려보았지만 어제의 기이한 현상을 목격한 마을 장정들은 이제 더 이상 장씨의 편에 서지 않고 침묵을 지키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품 안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운석을 꺼내어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 올렸고 그 순간 구름 사이로 비친 아침, 햇살이 돌의 표면에 닿아 신비로운 장밋빛 광채를 사방으로 흩뿌렸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탄성을 내뱉으며 그 아름다운 빛깔에 넋을 잃었고 돌담이는 이 돌은 제가 산 정상에서 목숨을 걸고 찾아낸 운석으로 오직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에게만 그 온기를 전해주는 산의 선물입니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장씨가 주장하는 저주나 보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오직 병드신 어머니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이 돌에 닿아 기적을 일으킨 것뿐이라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최 노인은 장씨를 앞으로 불러내어 네가 이 돌을 저주받은 것이라 선동하고 외지인들을 끌어들여 마을을 소란스럽게 했으니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아니냐며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장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마려 했으나 돌담이가 운석을
그에 가까이 가져가자 다시금 손에 느껴지는 원인 모를 한계와 통증의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낱낱이 시작했지요. 그는 자신이 돌다미의 보물을 탐내어 헛소문을 퍼뜨렸고 산적들에게 돌을 넘겨 큰돈을 챙기려 했다는 사실을 실토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장 씨의 비겁하고 탐욕스러운 행동에 분노하며 그를 당장 마을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돌다미는 오히려 사람들을 진정시키며 관용의 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장 씨가 저지른 잘못은 크지만 그 또한 우리 마을의 일원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주어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마을의 온기라고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 최 노인은 돌다미의 깊은 마음씨에 감탄하며 장 씨에게 앞으로 한 해 동안 마을에 가장 힘들고 거진 일을 도맡아 하며 진심으로 속죄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마을 사람들도 돌다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소동이 가라앉자 돌다미는 온석을 들고 병석에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로 돌아갔는데 신기하게도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풀고 난 뒤의 온석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포근한 빛을 내뿜으며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다미네 집 마당으로 모여들어 어제의 미안함을 전하며 자신들이 가져온 귀한 약재와 땔감을 마당 한 구석에 수북이 쌓아두고 돌아가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지요. 돌다미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진정한 온기는 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고 믿어주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고 돌다미는 가장 먼저 자신의 흐트러진 집안을 정리하며 어머니가 편안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온 정성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당에 쌓인 어지러운 발자국들과 눈더미를 깨끗이 쓸어내고 쌀이 빗자루로 구석구석을 정돈하며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를 불길한 기운을 모두 털어버리려 애썼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돌다미는 가마솥에 맑은 샘물을 가득 붓고 정성스럽게 불을 지펴 따뜻한 물을 끓였는데 아궁이에서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마치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는 노래처럼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온 돌다미는 어머니의 야윈 손을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며 어머니, 이제 모든 걱정은 사라졌으니 마음 푹 놓으시고 푹 쉬세요 라고 속삭였고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 내 아들아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온석은 어머니의 머리맡에서 여전히 은은한 열기를 내뿜으며 차가운 겨울 공기를 밀어내고 내리쬐는 정원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돌다미는 어머니가 다시 기운을 차려 일어나실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하며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피로를 씻어내듯 깊은 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산 정상에서 보았던 그 신비로운 풍경을 떠올리며 그곳의 평화로움이 우리 마을에도 영원히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그런 그의 마음이 닿았는지 온석의 빛은 더욱 맑게 정화되는 듯 했습니다.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씩 찾아와 깨진 울타리를 고쳐주고 헛간을 정리해주며 돌다미에게 사과의 말을 건넸는데 돌다미는 그들을 밝은 얼굴로 맞이하며 한 잔씩을 대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돌다미를 시기하는 대상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보물을 지키는 수호자로 우러러보게 되었고 돌다미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돌다미는 마을 어귀에 우물가로 나가서
깨끗한 물을 길어왔는데 길에서 만나는 이웃마다 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돌다미의 효심에 경의를 표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장씨 또한 판결대로 마을 우물 주변의 얼음을 깨고 청소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씻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돌다미는 그에게 다가가 수고가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장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돌다미의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자신이 다시는 어리석은 욕심에 눈이 멀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더욱 열심히 빗자루질을 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돌다미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겨우내 아껴두었던 쌀을 꺼내어 씻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끓이며 집안 가득 맛있는 냄새가 퍼져나가게 하여 어머니의 식욕을 돋우려 노력했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 소리와 함께 부엌 창가로 스며드는 노란 저녁 햇살은 가난한 모자의 오두막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따뜻한 궁전보다 더 돌다미는 밥상을 차려 방으로 들고 들어가 어머니를 부축해 앉혀드리고는 직접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며 어머니 많이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야 해요. 라고 애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차려준 정성스러운 밥상을 대하며 눈시울을 붉히셨고 네 정성이 이 애미를 다시 살렸구나. 라며 천천히 음식을 드시는 모습에 돌다미의 가슴속에도 뜨거운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다미는 숭늉을 끓여 어머니께 드리고는 그릇을 깨끗이 닦아 선반에 정리하며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평온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온석의 기운을 느끼며 이것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결국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창밖으로 저물어가는 아름다운 노을을 가만히 감상했습니다. 밤같 춥비야.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자 마을은 다시 고요함 속에 잠겼지만 집집마다 켜진 등불들은 어제와 달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며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한 정겨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돌다미는 어머니의 잠자리를 정성껏 펴드리고 요 아래에 온석을 놓아 온기가 밤새도록 유지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며 어머니의 이마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완전히 내렸고 호흡 또한 고르고 편안해진 것을 확인한 돌다미는 비로소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부자리를 펴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해 보았는데 마을 사람들의 오해가 풀리고 장씨가 개과천선하며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이 모든 과정이 기적처럼 느껴져 절로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온석의 온기와 모자의 사랑 덕분에 그 어떤 시련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요새처럼 느껴졌지요. 돌다미는 이제 내일이면 더 밝은 태양이 뜰 것이고 우리 마을은 이전보다 훨씬 더 따뜻한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서서히 깊은 잠의 바다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산 정상에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온석들이 수천 개의 별처럼 빛나며 세상의 모든 추운 곳을 비추는 장엄한 광경을 보았고 그 빛 속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춤추는 행복한 꿈을 꾸었습니다. 돌다미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고 그의 고른 숨소리는 온석의 맥박과 하나가 되어 밤새도록 방 안의 온기를 지키며 고요한 산골 마을의 평화를 소화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답니다. 이렇게 마을의 큰 소동은 지혜롭게 마무리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온기를 영원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뿐이었으며 돌다미의 효심은
운석보다 더 빛나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난 돌담이는 마당으로 나와 상쾌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켰고 밤새 내린 서리가 아침 햇살에 보석처럼 빛나는 것을 보며 생명의 경이로움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는 부업대기 일을 도와주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그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산에서 따온 말린 대추와 밤을 나누어 주어 이웃 간의 정을 더욱 돈독히 쌓아갔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돌담이네. 집마당에서 온석의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며 모여들었고 돌담이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용기와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주며 마을의 희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장씨 또한 매일 아침 일찍 돌담이네 집 앞에 땔감을 정성스럽게 쌓아두고 가는 등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성실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해 나가는 기특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이런 마을의 변화를 흐뭇하게 지켜보며 우리 마을에 닥쳤던 시련이 결국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축복이 되었구나 라며 수염을 쓸어 넘기며 흡족한 웃음을 터뜨리셨지요. 돌담이는 마을 사람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미소 속에서 운석이 가져다준 진정한 기적은 돌 그 자체가 아니라 변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어머니와 함께 마을 산책을 나갈 정도로 건강해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길을 걸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 되어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풀꽃 하나에서도 온석의 온기를 느끼고 흘러가는 구름 속에서도 산 신령의 자애로운 눈길을 발견하며 돌담이는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되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겨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겨울이기에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웃의 정을 나누며 마을은 축제 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지요. 돌담이는 가끔 산 정산을 올려다보며 그곳에 남겨진 다른 온석들을 생각했고 이 따뜻함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넓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섰으며 마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마을의 평화 지킴이로 칭송받게. 은석은 이제 돌담이의 방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의 가슴속 하나하나에 자리 잡은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되어 어두운 밤을 밝히고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었답니다. 이야기의 끝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마을의 행복은 이제부터 시작이었고 돌담이와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온석이 준 가르침을 잊지 않고 대대로 전하며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밖에는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내리며 세상을 덮고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대지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이불처럼 느껴져 사람들의 잠자리를 더욱 아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돌담이는 잠든 어머니의 이불을 다시 한번 갈무리에 들이고 자신도 온석의 은은한 온기 속에 몸을 맡기며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평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한 청년의 지극한 효심이 불러온 기적은 한 집안의 운명을 바꾸고 나아가 마을 전체의 화합을 이끌어내는 위대한 힘을 발휘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여전히 총총히 빛나며 돌담이의 오두막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은 온석의 온기와 어우러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밤의 교향곡을 연주하며 우리를 깊고 평화로운 잠의 세계로 인도합니다. 이제 마을의 모든 소란은 잠들고 오직 사랑과 안식만이 가득한 이 고요한 밤의 끝에서
돌담이의 전설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따뜻한 불씨 하나를 남기며 서서히 막을 내립니다. 산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흘러나오는 그 따뜻한 기운을 느끼며 여러분도 이제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돌담이처럼 평온한 마음으로 꿈나라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추위는 사라지고 오직 사랑하는 사람의 온기만이 곁에 머무는 이 밤은 참으로 소중하고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꿈속에도 온석의 장밋빛 빛깔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돌담이가 지켜낸 그 소중한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달되어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따뜻한 기운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라며 마을의 평화로운 밤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며 편안히 눈을 감으십시오. 겨울의 끝자락에 다다른 마을에는 여전히 하얀 눈이 소담스럽게 쌓여 있었지만 돌담이네 집 마당에서 시작된 훈훈한 기운은 어느덧 마을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이제 매일 아침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면서도 손끝이 시리다는 생각 대신 가슴속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생동감, 넘치는 생명의 온기를 먼저 느낄 수 있게 되었지요. 방 안에서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마른 기침 소리 대신 평온한 숨소리와 이따금 들려오는 나직한 웃음소리가 문 밖까지 흘러나와 지나가는 이웃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돌담이를 의심하거나 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가 보여준 지극한 효심과 넓은 관용을 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마을의 평화가 되찾아진 것을 기념하고 돌담이의 효행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을 대잔치를 열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집집마다 아껴두었던 쌀과 귀한 식재료들을 기꺼이 내놓으며 잔치 준비에 온 정성을 다했습니다. 돌담이는 마을 사람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에 몸둘 바를 몰라하며 그저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서 진정한 보물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잔치날 아침 장 씨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마을 광장을 깨끗이 쓸고 닦으며 잔치에 쓰일 커다란 가마솥을 정성스럽게 씻어내어 불을 지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과거에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돌담이에게 다가와 형님, 제가 저질렀던 잘못을 평생 잊지 않고 이 마을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돌담이는 장 씨의 두 손을 꽉 맞잡으며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지난 일은 눈 녹듯 잊어버리고 앞으로 함께 따뜻한 마을을 만들어 갑시다라고 화답하며 장 씨의 마음속 응어리를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광장 가득 구수한 된장국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향기가 진동하자 마을 아이들은 신이 나서 강아지처럼 뛰어놀았고 어르신들은 따뜻한 자리에 앉아 서로의 건강을 빌며 덕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돈담이는 어머니를 부축하여 잔치마당으로 모시고 나왔는데 어머니의 얼굴은 온석의 온기 덕분에 예전의 창백함은 온데간데 없고 발그레한 생기가 돌아 마치 다시 돌아간 듯 고우셨지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형님, 돌담이 같은 효자를 두셨으니 이제 만수무강하실 일만 남았습니다라고 축복하며 갓 구운 전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리는 정겨운 풍경을 연출했습니다. 최 노인은 잔치가 무르익자 자리에서 일어나 돌담아, 네가 가져온 온 단순한 돌이 아니라 우리 마을 사람들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준 하늘의 등불이었다가고 선포하며 마을 입구에 돌담의 효행비를 세울 것을 약속했습니다. 돌담이는
그런 거창한 보상보다는 이웃들이 서로 웃으며 밥을 나누어 먹는 이 평범한 순간이 자신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온기라며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축복이라도 내리듯 눈이 멈추고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와 잔치마당을 비추었는데 그 빛은 마치 온석이 내뿜던 장밋빛 광채와 닮아 있어 사람들을 더욱 감동하게 하였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갈 즈음 돌담이는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서서 산신령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산 정상의 그 험난했던 길과 차가운 눈보라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였다는 것을 상기하며 앞으로도 이 초심을 잃지 않고 마을 사람들 온기를 나누며 살겠다고 다짐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뒷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돌담아, 네가 산에서 가져온 것은 돌이 아니라 바로 네 따뜻한 심장 그 자체였단다라며 아들의 손등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날 밤 돌담이네 집방 안에는 온석이 예전처럼 강렬하게 빛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은은하고 기분 좋은 열기를 내뿜으며 모자가 누운 자리를 봄날의 들판처럼 포근하게 감싸주고 있었습니다. 돌담이는 머리맡에 놓인 온석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이제 네 임무는 끝났지만 네가 가르쳐준 사랑의 온기는 영원히 우리 가슴속에 살아 숨쉴 거야 라고 속삭이며 돌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가느다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창호지 너머로 비치는 집안의 따스한 등불은 그 어떤 혹독한 추위도 이 집안의 평화를 깨뜨릴 수 없음을 말해주듯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돌담이가 나누어준 훈훈한 마음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으며 시기심과 욕심으로 얼룩졌던 예전의 마을 분위기는 이제 서로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장씨는 자신의 방에 누워 오늘 돌담이가 보여준 너그러운 미소를 떠올리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비로소 깊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지요. 최 노인은 방 안의 화로 앞에 앉아 담배를 태우며 우리 마을에 이런 인재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라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만족스러운 웃음을 짓고는 등잔불을 껐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여느 때처럼 고요했지만 그 정적 속에는 보이지 않는 따뜻한 맥박이 고동치고 있었으며 그것은 온석이 남긴 유산이자 돌담의 효심이 피워낸 거룩한 꽃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산 정상에 남겨진 다른 온석들도 이 마을의 평화를 축복하듯 밤하늘의 별빛과 조응하며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었고 산짐승들도 더 이상 매서운 울음소리를 내지 않고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조용히 밤을 지새웠습니다. 돌담이는 잠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자장가 삼아 자신의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 노곤한 피로를 기분 좋게 받아들이며 천천히 깊은 꿈나라의 입구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꿈속에는 이제 눈 덮인 겨울산이 아니라 꽃이 만발한 화창한 봄날의 산등성이가 펼쳐졌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돌며 웃음꽃을 피우는 평화로운 낙원의 전경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돌담이는 꿈속에서도 그 따뜻한 기운이 너무 좋아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으며 그의 이마에 맺힌 작은 땀방울조차 온석이는 흔적처럼 반짝거리며 깊어가는 밤의 아름다움을 더해주었답니다. 세상의 모든 추운 곳에 이 온기가 전해지기를 바라는
그의 무의식적인 소망은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멀리 퍼져나가 세상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새벽녘 마을을 감싸던 안개는 온석의 온기에 밀려 부드러운 아침 이슬로 변했고 태양이 떠오르자 그 이슬들은 보석처럼 빛나며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경이로운 광경을 연출하였습니다. 돌담이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우며 오늘 하루도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며 활기차게 어깨를 펴고 기지개를 켜며 하루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마루 끝까지 걸어 나오실 정도로 회복되어 아들에게 잘 잤느냐며 인사를 건네셨고 그 짧은 인사 한마디는 돌담이에게 그 어떤 금보화보다 더 소중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한 효자의 간절한 마음이 일구어낸 기적 같은 변화를 끝으로 마무리되지만 그들이 남긴 따뜻한 교훈은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식지 않는 온석 하나를 심어주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돌담이가 느꼈던 그 편안하고 아늑한 방 안의 기운을 그대로 느끼며 오늘 하루에 힘들었던 일들은 모두 온석의 열기에 녹여버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깊은 휴식을 취하시길 바랍니다. 밤 공기는 차갑지만 여러분의 곁에는 돌담이의 효심이 빚어낸 따뜻한 이야기가 머물고 있으니 아무런 걱정 없이 포근한 이불 속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을 꾸시며 잠드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돌담이가 어머니의 이불을 한 번 더 갈무리해드리며 나직하게 속삭였던 그 말처럼 여러분의 머리맡에도 누군가의 따뜻한 사랑이 머물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이제 세상은 따뜻하기만 할 거예요.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라고 했던 돌담이의 진심 어린 위로가 여러분의 귓가에도 닿아 오늘 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깊고 얻기를 바랍니다. 산골 마을에 눈 내리는 밤은 깊어가고 온석의 온기는 여러분의 꿈속까지 따라가 온 세상을 봄날처럼 따뜻하게 물들여 줄 것이니 이제 모든 긴장을 풀고 평안히 잠드십시오.